이어지는 순서 뉴욕과 서울입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 비교해보고요. 투자 인사이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를 주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증시 나스닥이 크게 오른 만큼 주요 기술주들 흐름이 양호했던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술주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FOMC 회의 이후에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 미국 기술주들이 낙폭이 굉장히 상당폭 컸었죠. 우리나라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 있어서 기술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컸었던 만큼 나름대로 좀 반등을 좀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일단 목요일 날 크게 올랐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금요일 날 국내 기술주들이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분들은 좀 실망감을 자아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빠질 때 우리가 안 빠졌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등식도 이번에는 그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앞 코너에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그다음에 이제 또 진영적 리스크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조금 그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이러한 차별성에 대한 장세 흐름들도 이번 주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백신주 모더나의 흐름이 돋보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간만에 모더나가 좀 강한 반등세를 좀 시현했습니다. 지금 네. 모더나 같은 경우 추가 접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일단 우리가 화이자라든지 다른 이제 그 백신들에 대해서는 저도 3차까지 접종을 했습니다만 1, 2차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요. 예. 3차는 그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화이자. 예. 근데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만 네. 추가 접종에 대한 이번에 그 FDA 승인을 신청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접종이,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접종이 거의 완료돼가는 상황. 우리도 이제 뭐 3차 접종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4차 접종까지 이제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접종의 여력들이 남아있는 국가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갖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그다음에 추가 접종에 대한 신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시장의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을 신경 쓸 동안에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많이 선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했다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정부에서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까지는 피크를 찍고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겠는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앞으로 그 개발도상국까지 모든 인구들이 코로나19 3차 접종까지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3차 접종까지는 하지만 4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 면역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신중론을 또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4차 접종은 의료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기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모더나로 1, 2차를 맞았는데 좀 추가로 맞기는 싫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국내 증시에서 연관지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되나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처럼 지난주 후반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는데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무래도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국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활발한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죠. 우리가 2020년에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약 개발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없었던 그 암흑 물질에서부터 이제 물질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약까지 개발한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런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강한 어떤 기대감 2020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2021년부터는 이런 모멘텀을 좀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떤 그 백신이라든지 이제 치료제까지 지금 그 수입이 확실히 되고 있고 지금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백신을 말할 것도 없고 치료제
천여대도 남아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선제적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정부가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국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우선 사용하겠다라고 네. 밝히셨고 이번 새로운 당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방역 주권과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이제 그만큼 투여되는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차까지 맞으셨습니다만 국산 백신 나온다 하더라도 3차를 맞는다라는 것은 그것도 별개의 문제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3차까지 맞았는데 4차를 맞는다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글로벌 제약사의 경쟁에서 이미 시점을 놓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바사, 모더나와 함께 비교를 해봤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보고 계시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 볼게요. 4%대로 뛰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회사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요. 네. 일단 뭐 지금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입니다. 일단 그 산업 가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로 이제 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줄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무조건 메타버스와 NFT가 대세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 우리가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먹거리가 된다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것에만 얽매여 있다는 거죠.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지털, 그다음에 이제 뭐 설계라든지 아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다양한 논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다 디지털화 돼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일즈포스닷컴이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규칙가 주목된다. 이게 지금 월가의 시각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국내 증시에서는 뭐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강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딱 봐야 될 건 더존비지온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 부서가 있죠.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따라서 더존비지온 프로그램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더존비지온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 세무서에 이제 세무서 양식을 통해서 기업 그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이 더존비지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 더존비지온 프로그램을 써서 우리가 이제 세무서로 넘길 수 있죠. 우리가 그 MS 워드하고 한글하고는 서로 호환이 안 되잖아요. 네. 호환이 된다 하더라도 뭐 99점 몇 프로가 호환이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99점 몇 프로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신비성이 있어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숫자 하나가 변하게 된다라면 그건 엄청난 데이터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더존비지온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가 지금 여러분들 뭐 저도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게 된다면 다양한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선전이 있는데 네. 그게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는 게 회계라는 게 이미 축적돼 있는 데이터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숫자가 하나 바뀌는 걸 도저히 찾아낼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오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더존비지온이 시장의 강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존비지온은 또 계절 효과도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5월 달에 그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말정산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회계부서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게 5월 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주가 움직임이
쪽이 4월 달에 좀 탄력이 있었던 게 이게 그 연중 효과였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제 3월 말이고 현재 주가가 완전히 바닥에서 조금 U자형을 그리기 위한 모습을 조금 잡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을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도라면 관심 종목에 놔두시고 계절 효과를 이용한 트레이딩 네. 관점의 접근도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더 좋은 비지온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